서울의 한복판을 휘감고 흐르는 한강. 그 끝자락, 철책선으로 격리돼 더 이상 인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 한강 하구역. 50년 동안 자연이 스스로 일궈낸 생태계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한강 하류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후 다리가 놓이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서 생태계의 안전지대 한강 하구역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50년간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분단의 상징 한강 철책선. 서울에서 차로 30분 거리. 철책선 너머 이곳은 군사작전 지역이다. 한강 하류 최남단. 비무장지대에 자리한 무인도 유도.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들어갈 수 없는 섬이다.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탓에 섬은 오랜 동안 철새들의 편안한 서식처가 되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새도 이곳에선 흔하게 목격될 정도로 한강 철책선 안 무인도 유도는 새들에겐 천혜의 보금자리다. 취재팀은 아직 국내에 보고된 바 없는 민물 가마우지의 번식을 이곳 무인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여름철새들이 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철책선이 있고 그 안에 무인도가 있어서 사람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무인도인 유도의 경우에서는 무려 1000쌍에 이르는 물새들이 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서 1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새가 무려 100마리나 관찰되었는데 이 수는 국내 번식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더불어서 민물가마우지가 100쌍 번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국내에 아직까지 번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서 그 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 하구역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수시로 갯벌이 드러나고 잠기는 전형적인 하구 갯벌이다. 밀물이 드는 시각, 군부대의 신고를 마친 김포의 한강 어천계 소속 어민들은 강으로 나간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그물을 펼친다. 밀물이 드는 때를 맞춰 그물을 내린 지 3시간. 거꾸로 흐르는 물길이 찾아들 때쯤 그물을 올린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한강 하구역은 예로부터 물고기 종류와 양이 풍부한 지역이다.
물살을 타고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쫓아 물새들은 한강 하구역으로 찾아든다. 한강 하구는 여름 철새들의 천국이다. 날갯짓만 해도 고기가 튀어오를 정도로 먹이가 풍부한 탓이다. 한강 하구역은 천수만 간척지, 새만금, 아산만과 함께 서해안에서 철새 도래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여름 동안 물새들은 강과 갯벌에서 먹잇감을 얻고 이곳에서 번식을 한다. 강과 바다가 만나서 형성되는 하구역. 하구역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닷물과 강물, 즉 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다. 이곳 한강 하구의 경우 서해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 한강물과 섞인다. 염수와 담수가 만나는 한강 하구역은 영양염류가 순환하는 지대다. 풍부한 유기물은 생명의 근간이 된다. 취재팀은 한강 하구역에서 바닷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강 하구역의 염도를 측정했다. 보통 0.5퍼밀에서 30퍼밀까지를 기수역으로 정의한다. 염도 측정 결과 1.03퍼밀. 장마철이 아닐 경우 이곳의 평균 염도는 3퍼밀 정도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산다. 하구역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지만 강과 바다와는 구별되는 제3의 새로운 공간이다. 물이 빠진 한강 하구역의 수로 주변. 갈대 군락에는 말똥개가 산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한강 하구역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다. 이러한 기수성 지역은 말똥개에겐 최고의 서식처다. 말똥개는 육상화가 많이 진행된 종으로 물가에서부터 육지의 깊은 곳까지 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연안의 개들 중에서 몸집도 크고 식성도 좋다. 이들은 잡식성으로 죽은 어류에서부터 갈대의 줄기나 풀을 뜯어먹기도 한다. 특히 말똥개는 연안에서 죽은 어류의 사체를 분해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말똥개의 이런 활동은 강과 갯벌, 하구역 생태계를 살아있게 만든다. 한강 하구 갯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말똥개 구멍.
취재팀은 말동계의 단위 면적당 서식 밀도를 측정했다. 이렇게 1평방미터당 평균 35개의 구멍이 확인된 이곳은 말동계의 집단 서식지다. 이런 진흙질에서 구멍을 파고 사는 동물들은요, 자신의 어떤 은신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땅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래 성분이 많은 하구역 퇴적층엔 펄콩게가 산다. 펄콩게는 강가에 퇴적된 유기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엄지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개다. 집게발을 번쩍 들어올려 영역을 표시하는 펄콩게. 펄콩게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사는 종으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강화도 인근에서 많이 서식하던 펄콩게는 최근엔 금강 하구와 한강 하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한강 하구역. 이곳엔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천변 습지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이곳은 생물 부양 능력이 높다. 이게 지금 세모고랭입니다. 세모고랭이는 사촉가 식물이라서 줄기가 세모가 지죠. 그리고 이 뿌리에 이제 전분이 많아요. 여기 하얀 덩어리 이런 게 전분인데 이런 전분들이 그 게을이라든지 제두루미, 고니 이런 종류들이 이걸 이제 겨울철에 이걸 먹고 월동할 수 있게끔 그 먹이가 되는 식물이죠.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수생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꼬마란 이름이 그래서 붙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부들은 이제 최근에 그 아주대학교 최영훈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록하는 종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종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포하는지는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 하류에서 이 아마 이 지역에서는 또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그 기록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질을 정화시키는 정수 식물들이 두드러지게 분포하고 있다. 이 밑 이렇게 보면 아주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발나물은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킨다. 수질을 정화할 수 있게. 개발나물은 주로 독립된 개체나 소수의 몇 개체만 모여있는 특성을 지닌 식물이다. 이렇게 대단위로 군락을 이루는 경우는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한강 하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수변 식생대가 잘 발달된 유일한 곳이다. 강 옆에는 키가 작은 그 1년생 초지 식물들이 있고 또한 그 옆에는 단연생 키가 큰 초본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너머로는 키가 한 거의 10m에 해당되는 이제 악여목성 그런 목본 식물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본 식물대와 또한 목본 식물대가 하천변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곳은 두만강 위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한강 하구역 생태계는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독립된 기수역 생태계로 그 가치가 새롭게 판단돼야 하는 곳이다. 5월 말 한강.
한강 하류 나루터는 또다시 분주해졌다. 바다와 강물이 만드는 최적의 생산지. 한강 하구역은 다양한 어종들을 품고 있다. 이 무렵 한강 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물때를 맞춰 황복잡이에 나선다. 제법 묵직하게 올라온 그물을 헤치자 여러 물고기 중에 황복이 보인다. 황복은 예전과는 달리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3마리, 4마리.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맛이 좋은 웅어도 잡히고 있다. 4, 5월경 한강 하류로 올라와 산란한 후 바다로 되돌아가는 황복. 봄철 미각을 돋구는 대표 어종 중 하나다. 숭어는 짠물만 있으면 항상 있는 물고기고요, 1년. 그리고 이제 뱀장어 새끼, 시라시라고 그러죠. 이제 이 물고기가 시작으로 해서 황보고 5월달에 나오죠. 또 웅어, 깨나리 이것이 또 5월달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철 지나면서는 이제 새우, 또 참게, 그리고 민물에 이제 뱀장어. 저희네가 지금 특산물이 좀 그걸로 좀 있어요. 취재팀은 이 지역 어종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강물이 드나드는 웅덩이를 살펴보았다. 뭐야?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가숭어 새끼로 보이거든요. 그 물엔 주로 어린 치어들이 올라온다. 특징이 다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예. 한강 하구 습지엔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긴 작은 웅덩이들이 많다. 이곳은 봄철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들의 산란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잡히네. 요건 송사리 3마리, 붕어. 요것도 송사리고. 요건 제대로 다 큰 거예요, 송사리. 요거는 붕어. 이게 꼭자구인데요. 예. 망두 가운데 한 종이죠. 아까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 종이에요. 여기 두 줄망독이라고? 예. 지금 보호색을. 주요 어종으로는 놀래가지고 소금기 있는 잘 곳에서 안 서식하는 망독 종류가 많고 뱀장어 새끼인데요. 처음 올라왔을 바다에서 때는 부하의 강에서 자라는 투명하게 새끼 뱀장어도 보일 보인다. 정도로 아주 가늘어 해서 실뱀장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제 색깔이 나기 시작한.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이 지역은 맹그로브 숲과 비교된다. 열대와 아열대 해안가 갯벌에 숲을 이루며 자생하는 맹그로브 군락. 맹그로브 생태계는 수심이 얕은 열대 해안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특수한 산림 유형이다. 특히 맹그로브 수목은 기수역 환경에서 무성하게 자란다.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안식처와 먹이를 제공한다.
한강 하구역과 같이 맹그로브 지역은 영양 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맹그로브 숲이 있으므로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기수 지역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맹그로브라는 생태계는 다른 습지와는 다른 것이 초본류뿐만이 아니라 목본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자라고, 또 그러한 목본류와 초본류를 바탕으로 여기 현재 서식하고 있는 이런 개와 같은 여러 가지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서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맹그로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강수량,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 그리고 일조 시간, 그리고 풍부한 수분의 공급,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 한강 하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지역은 아니지만 거의 맹그로브에 버금가는 그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의 대하천의 하구역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맹그로브 유형의 생태계가 보존되고 나타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와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한강 하구역 습지. 이곳에도 맹그로브 지역에 버금가는 생산성을 지닌 생태계가 존재한다. 말똥개는 하구갯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구역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돕는다. 한강 하구역의 생산성은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열대우림의 맹그로브 지역과 같은 수준이다. 하구역 생태계는 강과 바다와는 다른 독립된 생태계다. 아시아와 세계 습지 협약에서는 한강 하구를 중요 습지로 분류했다. 특히 한강 하구 습지의 보존 정도에 주목하고 있다. 외부의 위협 정도가 낮은 한강 하구역 습지는 우수한 생태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분단의 상징 철책선.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성상 출입이 통제된 한강 하구역. 인간의 간섭이 적어 하구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철책 너머엔 우리가 보기 힘든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다. 한강 하구역은 많은 새들의 번식지다. 한강 하구역은 많은 포유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한강 철책선안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개체수를 증가시키면서 안정을 유지한다. 이 지역 포유동물상안의 특징은 고립화에 있습니다. 특히 상류에 있는 생태공원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강 연안에 비해 가지고 종류수가 많고 개체수가 많은 것은 역시 인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곳이 가장 다리 밀도당 개체수가 많다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 역시 폐쇄성 내지는 고립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강 철책선안, 버드나무 군락으로 찾아드는 해오라기들. 주로 소나무에 둥지를 짓는 해오라기 습성과 달리 이곳엔 140쌍의 해오라기가 버드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 많은 해오라기들은 왜 이곳에서 집단 번식을 하고 있을까? 김포대교 건설되고 난 다음에 한강변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짐으로써 소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의 농경지가 축소하게 되었고 주변 첫새들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에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특히 이 전어산 주변에 번식하고 있던 해오라기를 비롯한 많은 백로들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번식을 하지 못하고 더 하류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류 전문가는 김포 전오리에서 서식하던 해오라기들이 김포대교 건설 이후 인간의 방해가 없는 철책안 이곳으로 집단 이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 성질 만만치 않은데요. 취재팀은 이 지역에서 번식한 해오라기들의 이동과 분산,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해오라기 새끼의 다리에 유색 가락지를 부착했다. 둥지에 남은 해오라기 새끼들은 대체적으로 마른 상태다. 먹이가 부족한 탓이다. 일단 이곳에서 번식하는 거는 이 지역이 어떤 방해가 적기 때문에 둥지를 만들고 번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먹이 자체는 이 번식지를 중심으로 반경 한 5km에서 10km 이내, 그러니까 뭐 김포나 고양시나 이런 쪽에 논이나 수로 아니면 한강변 이런 곳에서 먹이를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와 고양시, 파주시 주변 농경지가 줄면서 해오라기의 먹이터도 줄었다. 비록 먹이가 부족하지만 해오라기들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철책안 이곳으로 날아들었다. 최근 고양, 파주, 김포시에서는 철책을 걷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강 철책선이 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공통의 이유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할 때쯤만 하더라도 자유로는 상당히 편한, 출퇴근이 아주 유리한 그러한 이 교통 통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가 개발되고 김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도 차가 어떤 때는 행주산성까지 밀리고 있어요. 출근차가요.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이 둔치를 이용해서 출근 때 일방통행, 퇴근 때 일방통행 한 3, 4개 차선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전주망 안쪽으로.
철조망을 철거를 하고 그 밖에 쪽으로요. 김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전원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현재 쾌적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강을 바라볼 수만이라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린 공간이 또 쉼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철책은 제거가 돼야 되고. 2002년 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한강변 철책선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고양시의 주도로 철거를 위한 용역 보고서가 작성됐으나 시의회에서 반려된 상태다.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도 전체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나의 네트워크와 통합된 개념으로 연결된 강생태계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자체 나름대로 개발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또 이용할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선 철책 철거를 위한 예산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멘트로 바르는 그게 아니고 자연 친화적으로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 그대로 살리는 거죠. 살리면서 일부분을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체를 다 잘라내고 뭐 그대로 뭐 고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깅 코스다. 그러면 그 넓이 뭐 한 2, 3m 정도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일부 축구장 같은 거, 농구장 같은 거, 배드민턴장 같은 거,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거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근 한강 개발의 대안으로 떠오른 생태공원. 철책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철책선 너머 공간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한강 둔치에 자리 잡고 있는 생태공원들을 살펴보면 한강 철책선 너머의 자연 생태계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강변 둔치에 만들어져 있는 생태공원은 일반 자연습지와 비교할 때 주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그것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출입이 많은 그러한 공원에서는 야생동물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대형 야생동물인 재두림이라든가 기러기, 고라니 같은 것들은 사람이 조깅하는 공간에서 편하게 서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포대교 같은 경우 그 아래쪽에 유력에 남아있는 이런 자연습지에는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야생동물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50년간 한강 철책선은 한강 하구역 개발의 저지선 역할을 해왔다. 남북 분단의 상징물인 철책선이 자연의 보호막이 된 셈이다. 현재 철책 경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 측은 군사적 목적에서 여전히 철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거에 여기에 철책이 설치되기 전에는 적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침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철책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적의 침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철책을 철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적이 침투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 철책 후방으로 보면은 그 파주 시민, 고양 시민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도심 지역 아닙니까? 따라서 이 철책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경제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책 철거 문제에 있어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신중하다. 어떠한 은폐막이나 출입 금지 통제 이런 그 2차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곳에 그 철책을 그냥 없앤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제두름이나 큰 기러기 같은 주요 조류의 월동지이자 서식처인데 이것을
어떤 서식적 파괴 없이 새들이 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철책을 없앤다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 없이 철책을 철거했을 경우 그 결과를 우리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철새가 있어 아름다웠던 섬 을숙도. 그러나 철책이 철거된 이후 을숙도는 오히려 새들이 회피하는 장소가 됐다. 을숙도는 그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는 고니들이 그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3대 서식처의 하나입니다. 통상 1000마리 가까운 고니들이 이곳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휴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 쓰레기 매립장을 따라서 있던 이 철제 펜스가 보시는 것처럼 경간을 이유로 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이후에 그 겨울 찾아온 그 고니 숫자는 과거 이용하던 고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통상 이곳은 1000마리 가까운 이런 고니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단지 이 펜스가 있고 없고 한 그 차이 외에는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을 때가 950마리가 한 번 관찰됐었고 나머지는 100여 마리라든지 200여 마리 정도가 나타나는, 그래서 펜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고니들의 서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을숙도.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철책의 철거가 을숙도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철책선이 사라진 이 자리에 명지대교 건설이 발표되면서 을숙도 생태계의 위험 수위는 더 높아졌다. 한강 하구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철책 철거뿐만이 아니다. 1997년 10월 개통된 한강의 21번째 다리 김포대교. 이 다리가 개통된 후 한강 하구 생태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또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일산과 김포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생태계 변화의 폭은 커지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자유로의 교통체증은 더 많은 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김포와 일산을 잇는 일산대교의 착공식이 있었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구 개발의 신호탄이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제2자유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차례로 착공될 예정이다. 일산과 김포를 가로지르는 이 일산대교는 한강 하구에서 가장 새들이 많이 오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반을 가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산대교는 한강 하구에 오는 철새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제두루미를 비롯한 기러기나 갈매기들의 먹이터입니다. 이곳에는 8만 마리에 가까운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두루미들은 장항 부근에 생긴 습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뻘이 드러나게 되면 여기에 나와서 먹이를 먹게 되는데 이곳이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일산대교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아들었다. 한강 하구역은 수만 마리의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는 곳이다.
특히 일산대교 건설 예정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의 주요 월동 장소다. 매년 100마리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현재 국내에서 제두루미가 월동하는 곳은 이곳 한강 하구와 철원뿐이다. 제두루미는 이곳에서 잠을 자고 주변 갯벌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산대교가 건설될 경우 그 생존의 위협이 크다. 김포대교 아래쪽은 한강 하구에서 겨울 철새들이 가장 많이 도래하는 곳이다. 이제 일산대교를 비롯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철새들은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4대 강 중 유일하게 하구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한강 하구역. 큰 강들의 하구는 개발의 바람에 휩쓸려 하나둘 가로막혀왔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모두 하구 뚝으로 인해 순수한 하구 생태계의 기능을 잃었다. 우기 때 담수가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바닷가 쪽 바다의 그 염도 변화에 의해서 사라지는 고기들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항복 같은 종류들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갑자기 숨을 내니까 바다에서 평상시에 있던 그 우럭이라든지 연안의 그 암초지에 사는 고기들이 갑자기 그 염도가 약해진 담수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또 강강 하구뚝 주변에 예전에 있었던 그 조개 종류들, 페류 종류들이 없어졌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제첩이 없어졌다는 거와 그다음에 동죽이 없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구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한강 하구역. 한강 하구역은 한강 철책선이 보호하고 있는 생태계의 안전지대다. 그러나 한강 철책선으로 보호된 동식물들이 신도시 개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이 아닌 한강 철책선이 지키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한강 하구역. 한강 하구역과 접한 서해바다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한강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강도 바다도 아닌 제3의 공간 한강 하구역은 그동안 관리 주체 없이 소외돼 왔다. 우리나라 하구의 대부분이 하구원 공사에 의해 물길이 끊긴 지금 유일하게 남은 한강 하구역은 특별히 관리되고 지켜져야 한다.
개발과 환경 보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하구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